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7월 27일 오후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또 다른 미팅이 좀 있어서 조금 늦었고요. 시간이 벌써 8시입니다. 아마 대부분 퇴근을 하셔서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뭐 회식하시거나 그럴 시간인데, 자, 오늘은 다양한 이슈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걸로 한번 잡아봤어요. 최근에 이제 방송 중 제목에도 언급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좀 이제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심리 부분들,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그런 혹시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생각으로 종합지수 3000파동 부분들은 계속 ING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코스닥도 700포인트의 상승파동 부분들 계속 ING가 되고 있는가, 최근에 이제 방송 제목으로 제가 그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그 주제를 가지고 300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2400선이기 때문에 3000이라는 가격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가끔 등산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정상을 일단 3000, 2000선 후반에 타켓을 잡아놓고 가면서 쉬고 한 번씩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뭐 옹달심이 있으면 물 한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산 중턱까지 가고 그리고 3분홍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정상까지 가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 그리고 코스닥 또한 그 과정 중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 파동 부분들, 2000 후반선의 파동 부분들은 계속 ING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유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도 지금 680포인트 찍고 잠깐 조금 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FMC 회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다 나왔죠.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고 LG이노텍, 삼성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코스피 쪽은 일단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생각 외로도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이 좀 좋았고 잘 했다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였던 IT 섹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 자체는 높지는 않아요. 단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섹터에서 이제까지 상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부분들을 상당히 챙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면에서 이제까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고 하락하다가 또 반등 나오고 하락하다 반등이 나오겠지만 기존 추세, 원래 상승 추세의 어떤 매수 세력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금이 이왕이면 주식이라는 부분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자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면서 그 통화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계속 자금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코스피 쪽에서는 IT 쪽에서 경기 민감도 섹터 부분으로 확연히 돌아섰죠. 제가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서 풍산 얘기 드렸죠. 풍산의 6개월 광급 효과, 광급 부분들에 투자를 못한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지만 그건 큰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날 오후에 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그래서 풍산이 아침에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8%, 9%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 1%까지 그대로 반등시켜 버렸죠. 외국인이 물량 다 받았다는 얘기 드렸어요.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고려아연도 얘기를 드렸죠. 고려아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유가가 특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종목군이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도 조선 철강, 건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광물, 이쪽까지 지금 다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는 전기전자 쪽에 차익이 나오고 차익 부분들을 빼면서 이쪽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로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그 격차 부분들이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격차가 크다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그 격차 부분들을 줄이는 그 과정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고 이제까지 시장에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분들이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포스코를 보세요. 포스코도 보면 여러분 상당히 견조하죠. 견조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추세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2, 4분기, 3, 4분기 이어서 3, 4분기하고 4, 4분기 철강석 가격의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저기도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지만 이쪽 철강이라든지 금속 광물 이쪽 부분들은 계속 추세 상승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려해도 마찬가지고 풍산도 마찬가지고 영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가격대가 뭐 30만원에서 뭐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그 관심 부분도 안 두실 수 있는데, 여기도 관심 꼭 계속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선, 철강, 건설 이쪽 경기 민감주,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존의 매수 금액의 강도 자체가 IT 쪽에서 IT 부분들은 조금 빠진 부분이 그 전에 뭡니까? 최근 한 2달 정도의 매수 강도를 집중적으로 확대를 시켰던 것은 금융섹터예요. 금융섹터도 지금 경기 민감주 부분들, 물론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이 어제 FOMC 회의에서 조금 더디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하고, 그걸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뭐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 나오겠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연중 최저치가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하락보다는 한번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일으킬 때가 됐다. 아니면 최소한 이번이 아니면 다음 달 잭슨홀 미팅 때 그 달러의 반등 부분들이 좀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융업 정도 지속적인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 대형주 쪽은 계속적으로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적인 홀딩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의 자금은 기존의 그 IT 쪽에서 그 외 섹터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을 많이 좋아하시죠. 코스닥이 이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약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생각외로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3, 4분기뿐만 아니라 1, 4분기에 시장 예상치 대비 2조 원대의 실적이 나왔던 게 코스닥인데, 과연 2, 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3조 원대를 돌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조금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아까 그 금융 섹터에 매수 부분 들어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 일주일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올해 2017년도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1조 원 이상 매수했어요.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대, 1년, 현재 시점부터 1년 기간을 잡아서 18조 원대.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1조 원대. 자, 그런데 이제 6월 넷째 주에는 한 400억 정도 코스닥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첫째 주에는 300억,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170억 정도, 170억 약간 밑에를 매수가 들어왔는데, 셋째 주죠. 셋째 주에는 거의 2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뭐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IT 쪽을 차익 부분들을 실현하면서 그 이제까지 몰랐던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죠. 코스닥에도 보이고 있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외국인들의 관점 부분들의 코스닥에서 지금 뭐 셋째 주에 2천억 정도 들어왔다고 치면, 단지 최근에 이제 수급 부분에서 코스닥에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지만 오늘도 좀 소폭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의 어떤 그 스위칭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 한 1,300억 정도, 연기금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한 1, 2주 정도 해서 그 정도 매도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 거의 2,000억 정도 셋째 주에 샀는데, 그 이후로 연기금에서 매도가 하루에 2, 300억씩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코스닥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들도 하루에 그냥 이상하게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장대 음봉 만들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물량을 하루 이틀 손들 변동성을 키워놓고 거기서 물량 받고 다시 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금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서 차익 실현 부분 된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쪽 외로 이동하고 코스닥 쪽으로 지금 자금 이동 부분들이 지금 들어온 모습들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지금 코스닥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군들을 보면 뭐 셀트리온도 지금 있고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오늘도 보면 신고가 종목군들 보면 메디톡스라든지 휴젤 이런 모니가이패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고가 돌파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가 돌파가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항상 보면 실적이 항상 기반이 돼요. 실적이 또 확인됐죠. 확인된 섹터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종목군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셀트리온, 메디톡스, 휴젤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고 여기가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다 보면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진입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지금 뭐 아까 막 10조 원대는 넘을 거라는 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1, 4분기 때 지금 2조 대 중반, 지금 2, 4분기 때 3조 정도 잡으면 양쪽에서 지금 거의 그러면 5조 5천억 전후가 나오겠죠. 하반기에도 이런 트렌드가 나온다 하면 사상 최고치겠죠. 실적으로 따진다 하면 첫 10조 원대입니다. 자, 첫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면 항상 그 고점 돌파 부분들이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전고점 돌파를 하려면 첫 번째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오든가 실적 증가 부분들이 어떤 그 향후에 어떤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면서 두 개가 접목이 됐을 때 전고점 돌파 파동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주 그 회사의 뭐 스페셜한 이슈 있죠. 최근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 SM과 합병 부분들, 회사의 또 지분은 수합 부분들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면서 바로 갭상승으로 점상학으로 날려갔던 것처럼 어떤 M&A라든지 이런 스페셜한 이슈가 있었을 때 전고점 돌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0조 원대라는 영업이익 부분들의 시장 자체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가 파동 부분들, 고점 돌파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기대를 하시면 돼요. 예전에 코스닥이 700포인트 이상 움직였을 때도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가 아니었는데 지금 600포인트대죠. 680포인트대인데 지금 실적이 올 예상치가 10조 원을 넘다 하면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700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의 반등,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헬스케어 반등과 그 다음에 IT 섹터들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 계속 나오겠죠. IT 관련된 섹터들도 나오겠지만 전기전자 쪽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을 이끄는 차별화 부분들은 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섹터의 어떤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잔파동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힘 자체는 조금 많이 탄력이 좀 둔화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스페셜한 이슈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그래서 탄력 면에서는 IT 섹터의 실적 부분이 나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탄력 면에서는 경기 민감주 섹터 쪽에 탄력 부분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낙폭 과대가 들어왔던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이 셋째 주에 거의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1,000억 이상의 차익 때문에 장중에 출렁거림들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 약간 투매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기면서 시총 상위 종목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금요일 7월 27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이슈면에 주식 뉴스 공장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